오늘은 중간태에 대한 역사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라고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능동태, 중간태 그리고 수동태를 비교하면서 이 중간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대부분 우리는 중간태 잘 모르죠. 저도 사실 중간태라는 걸 이 채널 시작하면서 어드바이저에게 처음 들었습니다. 그냥 미국에 있으면서 the book reads well. 아니면 제가 미국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my wrist sprained, my ankle sprained, 이런 식으로 손목이 삐끗해서 발목이 삐끗해서 이런 패턴의 말은 저도 자주 썼고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이거 중간태라는 거 몰라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제가 썼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 한국 분들은 어려워하더라고요. 원래 스프레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시면 타동사로만 나옵니다. I sprained my ankle. 내가 내 발목을 삐끗하게 만든 겁니다. 자, 원어민들은 이렇게 주로 씁니다. 그런데 실제 대화에서는 my ankle sprained. 내 발목 뼈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저도 중학교를 마치고 갔기 때문에 자타동사 정도는 알고 갔죠. 그냥 자동사인가 보다, 타동사인가 보다, 이 정도로 느꼈던 기억이 있었고, 사실 생활 속에서 쓰다 보면 그러니 하고 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없었다면, 사실 자세히 들여다봐도 sprain을 my ankle sprained 이렇게 쓰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쓰는 걸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I sprained my ankle 이렇게 쓰면 내가 나의 발목을 삐끗하게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어색할 겁니다. 저는 직접 경험은 못했지만 저와 함께 했던 공부했던 어드바이저의 경우에는 이 두 문장 다 모두 어려워서 쓸 때마다 어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전적으로는 타동사를 외워두었는데 실제로는 자동사로 쓰이니까 이건 자타동사의 개념이 아닌 뭔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런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건 크게 보면 사실 자동사, 타동사의 개념이 맞죠. 한 단어 안에 자동사와 타동사 모두 가질 수 있는 게 영어 동사 원형의 특징이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자타동사 안에 중간태는 이 중간태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공간이 비어있죠. 이것을 채울 때 우리는 영어 문장을 원어민처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실제 사용은 함께 혹은 각자가 끊임없이 스스로 독려해야겠지만 일단 이해는 돼야지 트레이닝이 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중간태를 모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타동사로 이해를 해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충은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자, 중간태는 사실 문법적으로는 자동사죠. The book reads well. My ankle sprains easily. The window breaks easily. 모두 자동사라는 큰 카테고리로 이해가 되니까 좀 어색해도 좀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중간태가 아직도 연구 중이라는 겁니다. 스프레이라는 단어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전에도 완전히 반영되지 못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태에 대해서 우리가 실용적으로 공부할 만한 책이 아직 나오질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배우지 못했죠.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옛날부터 영어는 능동태와 수동태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이 착각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텐데요. 이 말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오늘 중간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큰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수동태를 몇 번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동태는 상당히 늦게 등장을 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수동태의 역사는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겠지만 자, 오늘의 중심은 중간태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를 간단하게만 짚어보겠습니다. 수동태는 중세 영어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 수동태 없이 어떻게 오래전에 문장을 만들었냐? 또 혹은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나는 고대 영어에서도 수동태 문장이 있었던 것을 본 적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과 헷갈리시는 겁니다. I'm satisfied with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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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문장 있죠? 자, 여기서 satisfied는 만족하니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물론 동사에서 왔지만 분사라는 동사 활용 방식을 통해서 형용사로 사용된 겁니다. 이건 수동태가 아닙니다. I'm happy, the baby is cute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문장 한번 보죠. The door was opened. 이걸 위의 문장들과 같은 방식으로 누군가 쓴 겁니다. 근데 원어민들에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원래 형용사라면 상태를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요. happy, nice, satisfied, cute 이런 것들은 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반면에 opened는 분명히 자기네들은 형용사로 썼는데 문이 열려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자, 열려진 상태로 하려면 the door is open. 뭐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원어민들이 뭐를 느끼게 됐나요? 동사를 활용해서 분사로 만들었는데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바로 다이내믹성입니다. 저희가 수동태를 할 때 몇 번 강조했죠. 같은 수동태 모습을 가지더라도 이 다이내믹성, 즉 역동적 느낌이 들지 않으면 수동태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다이내믹성을 the door was opened에서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 상당히 시간이 흘러서 이 옥스퍼드에서 영어 문법책을 내면서 이 수동태가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고대 영어에서 수동태가 없었다면 도대체 수동태 같은 표현이 필요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중간태입니다. 우리가 영어, 프랑스어, 그리스어, 라틴어 뭐 이런 언어권을 이야기할 때 항상 PIE라고 해서 Proto Indo-European Language 이걸 언급을 했는데 이게 유럽에 있는 대부분 언어의 조상이죠. 이때부터 능동태와 함께 존재한 게 바로 중간태입니다. 능동태에 가려져 중간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자, 우리만 자타동사의 느낌으로 이해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원어민들도 공식적으로 1600년대가 되어서야 이걸 인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옥스퍼드에서 직접 언급한다는 drink인데 이 drink는 원래 타동사로만 쓰던 단어인데 언어도 뭐 진화를 하다 보니까 자동사가 된 겁니다. 자, 바로 이 문장이 당시의 문장인데 이 안에서 it drunk too flat. 자, drink가 자동사로 쓰였죠. it은 와인이니까 이 와인은 김 빠진, 뭐 밍밍하게 마셔진다. 이 정도로 해석이 돼서 번역을 하면 이 와인은 맛이 밍밍하다. 이게 될 겁니다. 자, drink가 자동사로 쓰인 겁니다. 자, 이렇게 drink가 타동사에서 자동사로 쓰여지다 보니까 1758년도에 이런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The Burgundy drinks as flat as port. 자, 여기서 버건디나 포트는 둘 다 뭐 술의 이름입니다. 자, 버건디는 포트처럼 그렇게 맛이 밍밍하게 넘어간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런 표현들이 이후에도 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원어민들이 이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었는데, 자, 학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이상하거든요. 이게 형태는 분명히 능동태의 자동사인데, 뭐 이게 고나 컴처럼 뭐 이게 자동사, 이런 자동사와는 다르죠. 드링크는 자동사로 바뀌면서 더 와인이 주어로 들어가도 핵심적으로 마신다는 의미는 바뀌지도 않고 수동태의 느낌이 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서 이게 1891년에 패시브 벌브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동사들을 다시 구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거든요. 자, 이게 미들 보이스, 즉 중간태의 시작입니다. 이 이후에 이 중간태를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면서 오늘날의 미들 보이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미디어 패시브, 중간 수동태라는 것도 있죠. 이 미디어 패시브는 미들 보이스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초를 쌓는 단계니까 일단은 미들 보이스, 중간태로 이해하시면서 능동태와 수동태 사이의 중요한 패턴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저희들과 함께 트레이닝하는 것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태 역사에서 학자들이 중간태를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1600년대부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중간태 문장이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1437년에 바로 이 문장입니다. 맨 마지막에 In other words, the wine sold well. 그 와인은 잘 팔렸다. 이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간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올릴 때를 전후해서 중간태 동사 쇼츠를 만들어서 올렸거나 올릴 겁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이디어를 댓글에 적어주시면 더 재미있게 만들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